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5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1,700달러 마이너스 1.7%. 5월 15일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되기 전에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먼저 발표되었습니다. PPI는 메인 인플레이션율 발표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미리 시장 분위기 알 수가 있는데 전달보다 상승하면서 코인 시장에 부정적이었고요. 하루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최근 같은 하락 행보장에 물가, FOMC 같이 중요 방향성 나오기 전에 미리 상승하는 것은 시장 오히려 부정적인 신호이고요. 이번에는 물가 낮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하루 전 비트코인 63,000달러까지 올랐지만 다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1.8% 2,900달러 못 지켜주면서 다시 내려왔는데 탱쿤 업데이트 이후 이더리움 소강약 감소하면서 이더리움의 시장 유통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율 늘어나는 걸로 이더리움 가격 하락하는 메인 이유이고요. 이더리움 ETF는 올해 안에 승인 안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높아지면서 비트코인보다 탄력성 낮아지고 하락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솔라나, 리플, 도지, 에이다 전체 알트코인도 물가 데이터 발표 전에 시뻘겋게 마이너스고요.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51.4%로 하루 전보다 더 올라오면서 4월 18일 고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6만 달러 간당간당하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상황인데 코인 관련 소식은 가격하고 다르게 예상보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2022년 바닥 횡보장 같은 경우 거의 소식 없고 희망도 작아진 장이었다면 최근 같은 장은 비트코인 재상승을 위한 쉬어가는 빌드업 과정이다 생각이 되고요. 우선 뱅가드 CEO 새롭게 취임했다는 소식입니다. 월가의 흔한 인도 수학 천재 살림 람지가 팀 버클리 다음으로 차기 뱅가드 CEO 된다고 하고요.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 공신력 높은 언론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살림 람지는 블렐락 전 임원으로 현재 블렐락 CEO인 레리 핑크 다음에 잠재적인 대체자로 여겨지는 6명의 임원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CEO로 영입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미국 금융가에서도 인지도 매우 높은 인물이죠. 특히 살림 람지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만드는데도 직접 관여했을 만큼 코인에 대해서 이해도 높고 우호적인 인물입니다. 살림 람지가 뱅가드 CEO 되면 우선적으로 코인 ETF부터 도입할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2월 30년 일한 팀 버클리가 사임한 메인 이유가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가 빠르게 비트코인 ETF 도입할 때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코인에 부정적이고 이해도 낮으면서 ETF 도입을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이유죠. 11개 ETF 회사들 빠르게 ETF 상장한 이후 높은 수익 가져가고 블랙락도 1분기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뱅가드의 자산 운영 규모는 블랙락보다 작은 2위이지만 3위부터 10위 합친 것보다 규모는 더 크고요. 블랙록은 2조 5천억이고 원화 한산 3,100조 원 수준입니다. ETF도 426개나 보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뱅가드도 2조 3천억 달러로 88개 ETF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랙락하고 뱅가드의 가장 큰 차이는 ETF 개수에 있고요. 블랙락이 시장 수요에 맞게 크고 작은 ETF 다양하게 만든다며 뱅가드는 타이트하게 88개만 수익성 높은 ETF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운용 자산 3천조 원으로 3위 스테이트 스트릿보다 2배 이상 규모 많고 인베스코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지만 ETF 개수는 135개, 220개 훨씬 더 작은 수준이고요. 개별 ETF 운용 규모 수준에서 비교를 해보면 블랙록은 상위 10개 중에 3개 ETF 운용하고 있지만 뱅가드는 블랙록보다 더 많은 7개의 ETF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연기금 고액 자산가들이 블랙록보다는 뱅가드를 메인 이용한다는 이유이고요. 뱅가드가 88개 작은 ETF 수량에도 운영자금이 블랙록처럼 이렇게 많은 것은 뱅가드가 상대적으로 수수료 저렴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연기금 메인 투자처가 미국 S&P나 나스닥 지수인데 뱅가드로 투자나 블랙록 통해서 투자하나 같이 상승하고 내릴 때도 같이 하락을 하고요. 그러면 결국 수수료 저렴하면 장기적인 수익률에도 긍정적이니까 뱅가드 통해서 더 많은 ETF 투자를 한다 볼 수 있죠. 뱅가드는 블랙록보다는 항상 후발주자였지만 수수료가 확실히 낮기 때문에 추가 ETF 구매할 때는 뱅가드 통해서 추가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블랙록 비트코인 ETF 수수료가 0.2%
0.1%인데 뱅가드에서 0.1% 수수료 낮게 책정하면 기존의 블랙록 ETF 매도하고 재구매할 때 블랙락보다는 뱅가드 이용할 확률이 확실히 올라가는 거고요. 거기에 뱅가드도 블랙락만큼 규모가 있는 회사이니까 파산 리스크도 확실히 작으면서 안정성도 동시에 가져옵니다. 올해 2월 블룸버그 전문 분석가인 에릭 발추나스가 뱅가드가 비트코인 ETF 출시하는 게 아닌가 언급을 했었는데 블랙록 임원이 빠르게 뱅가드 CEO로 임명이 되면 코인 ETF 상장 속도는 좀 더 앞당겨질 수가 있고요. 뱅가드가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온다면 완전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은 거고 펀드멘탈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뱅가드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연기금들도 코인 ETF 일부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5월 말까지는 미국 기업들 1분기 실적 발표로 1월 블랙록 ETF 상장 이후 코인 매수 마니아 기관들 소식 나오면서 비트코인 투심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 JP모건 펀드 회사 이어서 미국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에서 1분기 9,900만 달러 블랙록 현물 ETF 구매했다는 소식이 났고요. 미국 각 주는 독립적인 수단으로 코인 보유는 자유이고 이렇게 블랙록 ETF 통해서 투자를 한다면 명분은 상승을 합니다. 바이낸스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매수한 것과 블랙록 ETF 투자하는 것은 투자위원회들 결정할 때도 좀 더 안정성이 올라가는 거고요. 전 FTX 마운트콕스 거래소처럼 최소 코인 거래소발 리스크 적으면서 파산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2022년 횡보장에서는 거의 비트코인 하락에 부정적인 소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횡보를 해도 펀드멘탈 강화시켜줄 만한 새로운 소식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재상승을 위한 빌드업으로 최근 같은 장 전량 매도보다는 일부 저점 매수 대기를 하면서 하반기 상승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리플 700원 지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최대한 가격 방어하기 위해서 무차별 호재 내보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소식 동시에 나왔는데 첫 번째 볼티모어 모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국립 핀테크 센터에 100만 달러 기부했다는 소식이고요. 2018년, 2019년부터 리플은 글로벌 14개 대학에 기부를 하면서 잠재적인 리플 가치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월 스테이블코인 투자 발표한 리플은 다시 한 번 더 5월 제재당하면서 이제는 웹3 시스템 구축으로 눈 돌린 상태이고요. 에브모스 회사와 파트너십 발표 이후 리플 레저 사이드체인 구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대한 리플 700원 매물대 버텨줘야지 500원 다음 지지선까지 하락을 안 하는 거고 이후에 빠르게 1000원 이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고요. 리플 재판도 9월 아직까지 시간도 많이 남은 상황인데 추가 하락은 여전히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대신 9월 리플의 재판에서 벌금이 리플이 원하는 대로 1000만 달러 낮은 수준 발표되면 하반기 RT 불장과 함께 리플 가격 작년처럼 순식간에 상승할 수 있는 기회도 날 수가 있고요. 펀드멘탈 강화시켜주는 뉴스 나오긴 하고 있지만 새벽에 비트코인 다시 하락시킬 만한 악재 뉴스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CNBC 금융 앵커인 진 크레이머가 비트코인 익스포저 노출 원한다면 마이크로 스텔트 주식 사지 말고 비트코인 현물 직접 매수해라고 언급을 했고요. 진 크레이머 살아있는 인간 지표로 2000년 닷컴 버블 고점에서부터 2021년 이더리움 500만원 고점에서도 매수했다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과 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뉴스인 23년 10월 비트코인 34,000달러에서 비트코인 곧 크게 하락 올 것이다 이야기한 다음은 올해 3월 비트코인 7만 달러까지 빠르게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진 크레이머가 최근 비트코인 횡보장에 추가 매수하라고 하면서 코인시장에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뢰도 높은 지수로 비트코인 6만 달러 무너지는 게 아니까 진 크레이머 이번에도 반대대로 갈지 지켜볼 만할 듯 하고요. 그리고 5월 14일 발표된 미국 PPI 지수는 월간 0.5% 상승으로 컨센서스 0.3%보다 상승했고 전달 0.2%보다 더 올라온 상태로 다시 한 번 더 물가 재상승이라는 두려움을 시장에 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파우르장 연설도 동시에 있었는데 이번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에 대해서 뜨겁다고 보기보다는 혼조세로 다시 내려갈 수 있다 희망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6월 다가오는 FOMC에는 금리 인상 안 할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미국 금리 정책이 효과 발휘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